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각각 이관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서민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김용민, 민영배 의원 등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입니다. 검찰개혁 이번에 제대로 완수하겠습니다. 이제 정치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입니다. 더 미룰 수도 없고 늦어져서도 안 됩니다. 이들 의원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을 위한 법안들을 발의하고 3개월 이내에 처리할 방침입니다.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로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이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는 검찰이 갖고 있던 6대 범죄에 내란, 외환의 범죄를 추가로 더해 7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주어집니다. 중대범죄수사청에는 검사를 두지 않고 모두 수사관으로만 구성해 직접 영장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대신 공소청의 검사들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고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사권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의 세 곳으로 나뉘는데 이들의 업무 조정과 관리 감독은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CBS 뉴스 서민성입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처음 출근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같은 날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 간부들은 수사, 기소 분리에 우려를 나타내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재현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소감을 밝혔지요?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무거운 과제를 맡게 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무거운 과제, 어떤 과제가 있다고 했을까요? 정 후보자는 민생과 경제의 안정을 위해선 우리 국민들이 안정감을 느껴야 한다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줬던 검찰의 변화를 바라는 기대가 많다고 했습니다. 네, 출근 첫날부터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지요? 네, 정 후보자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집중된 권한을 재분배하는 개혁에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면 현재 검찰을 없애겠다는 뜻일까요? 정 후보자는 검찰 조직을 해체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을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고 차분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여당 일부 의원들이 검찰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법안을 검토하지 못했고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상세히 검토하겠다며 구체적인 발언을 삼갔습니다. 네, 그렇군요. 검찰 내부 반발이 예상되는데 정 후보자 입장은 뭘까요? 정 후보자는 검찰 개혁에 동의하지 않는 검사는 없을 거라고 했는데요. 정 후보자의 발언 들어보시죠. 검찰 조직 내부에서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극소수의 정치 편향적인 검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검사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검찰 고위 간부들이 연이어 사의를 표명했지요? 네, 오늘 오전 건진법사 사건 수사를 지휘한 신흥석 서울 남부지검장이 검찰 내부망에 길상 지지,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건 좋은 일이라고 한다는 글을 올리며 사의를 밝혔습니다. 신 지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형사 3부장으로 근무하는 등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요. 곧이어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심우정 검찰총장도 사표를 냈습니다. 네, 심우정 검찰총장은 임기가 1년 넘게 남아있는데 사의 표명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심 총장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인데요. 심 총장은 오늘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심 총장이 말한 이런 상황은 어떤 것일까요? 심 총장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의를 밝힌 양석조 서울 동부지검장도 내부망에 글을 올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시도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오로지 국민만을 위한 진지하고 냉정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재명 정부 첫 검찰 고위급 인사도 단행됐죠? 네, 법무부는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정진우 검사장을, 대검 차장검사로 노만석 검사장을 임명하는 고위급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웠던 검사들이 요직에 배치됐는데요. 임은정 검사는 서울 동부지검장으로, 김태훈 검사는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발탁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김재환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검찰 고위급 인사로 취임한 검사장들이 검찰이 반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재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정부 첫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정진우 지검장이 오늘 취임식에서 검찰이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 수장으로서의 첫 일성인데 검찰개혁 출발점이 된 검찰권 행사를 스스로 돌아보고 바로잡자는 자성으로 시작한 겁니다. 평소 검찰개혁 목소리를 내왔던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은 더 강한 어조로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임은정 동부지검장입니다. 막강한 검찰권을 검찰에 부여한 주권자는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가? 우리는 이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임 지검장은 그동안 검찰이 표적 수사를 벌이거나 어떤 이들에 대해선 봐주기를 자행했다며 검찰 스스로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란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선 존경했던 검찰 선배가 내란 수괴로 조사받는 모습이 참담한 후배가 한두 명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각을 세운 김태훈 서울 남부지검장도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한 첫걸음은 진지한 반성이라고 했습니다. 주요 지검장들이 취임식에서 한 목소리로 검찰의 반성을 거론한 건 이례적인 장면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새 검찰 수뇌부의 목소리가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법안과 맞물려 검찰개혁의 동력이 될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김재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말 검찰 개혁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하는 등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진통을 겪고 있는 중수청 설치는 의원총회 결과 행정안전부에 두자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국회에서 김형준 기자입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세웠지만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디에 둘지 등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이를 논의했습니다. 의총에선 대부분 행정안전부에 중수청을 두자는 의견이 다수였고 국무총리 산하에 두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백승하 원내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다만 중수청 설치와 함께 또 다른 논점이 되고 있는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 요구권에 대해선 잠깐 동안만 논의가 있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올 추석 전, 그러니까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를 명시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법안을 발의한 뒤 상임위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한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검찰 개혁안을 이번 주 일요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결론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조직법 개정은 통상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뤄지는 만큼 최종 결정은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정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김현정 원내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일은 공청회를 열고 모레는 입법청문회를 여는 등 관련 토론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C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78년 만에 검찰청 간판이 내려지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선 깊은 반성과 함께 위헌 논란 등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나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발표한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고 법무부 산하에서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게 됩니다. 기존의 수사 기능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중수청으로 넘어가는데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됩니다. 검찰 내부는 대격변을 실감하는 분위기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 조항에는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명시돼 있어 이를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것을 두고 위헌 논란도 제기됩니다.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 동호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국민 앞에 사죄드린다면서도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를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또 다른 핵심 쟁점인 검찰의 보안 수사권 문제 등은 이번 개편안에서 빠진 만큼 남은 1년간 실질적인 개편안을 두고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나치영입니다. 정부 여당이 검찰청 폐지에 합의한 가운데 형사사법체계의 또 다른 축인 법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검사의 역할만 축소하는 건 공판 중심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다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연일 상반된 의견을 내는 상황. 형사재판의 또 다른 축인 판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CBS는 일선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 10명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미 중대한 변화는 시작됐고 검찰청 폐지와 직접 보완 수사권 박탈 문제는 그 변화를 가속할 것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변화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었습니다. 판사들은 경찰이 증거 수집에 능할지라도 비법률가 집단으로서 범죄의 구성 요건을 갖춰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데는 아직 부족함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걸러졌어야 할 사건이 기소되거나 유죄가 확실해 보이는 사건이 미흡하게 재판에 넘어와 무죄로 끝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검사의 보완 수사권까지 완전히 박탈되면 지난 20년간 자리 잡은 공판 중심주의가 퇴보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사건을 경찰이 올린 서면 기록으로만 본 검사가 재판 현장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고 결국 애매한 무죄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수사 기소 분리에 동의하더라도 수사 통제 장치는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커지는 가운데 여권은 우선 검찰 보완 수사권 등 쟁점을 제외하고 검찰청 폐지 법안을 추석 전 처리할 방침입니다. CBS 뉴스 정다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 근로자 구금 사태 등 당면 외교 현안을 비롯해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예정보다 긴 2시간 30분가량 열띤 질의응답에도 응했는데요. 기자회견 현장을 취재한 정치부 이중규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네, 대통령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난 30일 기자회견 때는 특별한 각본 없이 추첨을 통해서 현장 기자들의 질문에 이 대통령이 즉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이번에도 추첨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다만 그 핵심 현안을 짚는 대신에 너무 추첨에만 의존했다는 기존의 지적을 의식한 듯이 이번에는 기자단이 주요 공통 질문을 먼저 추렸고 그 후에 추첨을 하는 방식으로 질의응답 방식을 다소 변경했습니다. 공통 현안 질문은 분야별로 2가지씩 마련됐는데요.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후속 대응 방안, 검찰개혁 등이 공통 질문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이후에 추첨, 대통령의 직접 지목, 사전에 마련된 독립언론 질문 등 모두 20개가 넘는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먼저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를 채운 그 전용기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이륙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이 대통령은 우선 우리 근로자들이 우리 시간으로 잠시 전인 오후 3시쯤에 구금시설에서 출발해 이동을 시작하게 됐다라면서 당시로서는 정부가 아직 밝히지 않았던 내용을 먼저 공개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가장 최신 정보로는 이번에 오늘 우리 시각으로 오후 3시에 구금시설에서 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초 예정보다 귀국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수갑을 채워서 버스로 이동시키려 한 미국 당국의 방침에 반대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또 자진 출국이냐 추방이냐를 두고 논하는 상황에서 빚어진 소지품 지급 중단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가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울 것이라면서 우리 기업을 비롯한 이 대미 투자에 직접 나서는 기업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 한미 간의 협력 관계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단계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입장이 밝혀질 것으로 관심을 모았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강화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이 있었죠? 네, 앞서 정부와 여당은 대주주 요건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춰서 이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었는데요. 이 대통령은 관련 질문에 반드시 10억 원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맡아주기 바란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그런 걸 봐서는 굳이 50억을 10억으로 내리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이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는 새 정부의 어떤 경제와 산업정책의 핵심이라면서 이것의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인해서 주식시장 활성화가 장애를 받게 될 정도라면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또 적극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주식시장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안은 추진하고 또 주가 조작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상법은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악덕 주주나 악덕 경영진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이 부당 이익뿐만 아니라 이 손실을 본 경우에라도 원금까지 회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국회에서는 특검과 내란 특별재판부, 검찰 개혁 방안 등을 놓고 여야가 한창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이 대통령 입장은 어땠습니까? 네, 이 대통령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이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 구더기가 생기지 않도록 악착같이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면서 후속 과제가 무섭기 때문에 개혁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현재 여당에서 논의하는 것처럼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아예 없애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만큼 치밀하고 세밀한 검토와 또 논쟁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3권 분립이라는 것은 각 부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감시와 견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서 그게 무슨 위헌이냐라고 말을 해서 사실상 추진에 힘을 싣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도 이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최종적으로 강력하게 존중돼야 될 게 바로 국민의 주권 의지다. 국민의 뜻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이 대통령은 최고의 권력은 결국 선출된 권력이고 국회는 국민에게 직접 선출된 곳인 만큼 입법부를 통한 국민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이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이중규 기자 수고했습니다. 검찰개혁 2차 입법청문회가 여야 대립으로 한때 파행을 겪었습니다. 검찰청 폐지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야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는데요. 정치부 양형욱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늘도 국회 법사위에서 충돌했다고요? 네, 오전 10시 검찰개혁 2차 입법청문회를 위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는데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정치조작, 가짜뉴스 공정 민주당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회의에 참석했는데 팻말을 철거하라는 추미애 위원장과 언쟁이 붙은 겁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팻말을 계속 떼지 않자 추 위원장은 나경원, 조배숙, 송석준 의원 퇴장을 명령했습니다. 새 의원은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거센 항의를 이어갔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고성을 질렀습니다. 추 위원장도 이렇게 하는 게 윤석열 오빠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추 위원장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왜 검찰개혁 하자는데 회의 방해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나경원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왜 합니까 여기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나 의원 등에 대해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는 오후가 돼서야 시작됐는데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여야 공방이 펼쳐졌다고요? 네, 국회는 애당초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연루된 검찰 기소 사건에 대한 질의응답이 주로 이뤄졌는데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한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가 오늘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박균택 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박 의원이 검찰의 조작 기소 사례로 이 대통령 사건을 들었는데 박 교수가 이를 전면 반박한 겁니다.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균택 의원. 같은 사건을 두고서 세 번에 걸쳐서 공소장에 일시, 장소, 액수 전달받은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냐고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질문 본 적 없습니까? 본 적 없습니다. 아주 낯이 두껍군요. 같은 사건인데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 내용이 다르므로 검찰이 조작 기소를 했다는 취지입니다. 박 교수는 그게 그렇게 다르다면 무죄가 나오지 않았겠느냐며 제가 기소한 사건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모두 선고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청 폐지 등이 담긴 그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늘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문턱을 넘었죠. 네, 국회 행안위는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는 뜻으로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예산기능을 담당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됩니다. 이 밖에도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 개편, 과학기술부 총리 부활 등이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네, 양 기자, 국민의힘은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죠. 네, 국민의힘은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 개편을 비판했습니다.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수를 확보한 여당이 야당과의 긴밀한 협의 없이 정부조직 개편을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예산 기능을 총리실 산하로 보내게 되면 사실상 대통령에게 예산 기능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어떤 쟁점 법안들을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 올리는지를 지켜본 뒤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양형욱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CBS 박재환의 뉴스톡이었습니다. 노컷으로 보는 뉴스의 새로운 기준, 지금 알림과 구독 설정하시고 함께하세요.